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육학의 그 근생리학을 조금 잠깐만 꼭 필요한 거 하나만 봅시다. 우리가 이제 통증 유발점 트리거 포인트 이야기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근생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지향을 하고 이 우리가 말로 하는 트리거 포인트 이게 왜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근육은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근섬유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근육하고 근섬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가 국수다발처럼 국수 타래가 있죠. 타래 겉에 이제 싸고 있는 게 근막이에요. 그러면은 그 국수 다발 안에 국수 하나하나 들어있죠. 파스타처럼 하나하나 들어있죠. 그게 이제 이 근섬유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섬유가 여러 개 모아진 게 근육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국수 근섬유가 또 하나하나 또 갈라져요. 그게 이제 근원섬유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통증 유발점은 어디에 생기는가? 바로 이 근섬유에 생겨요. 통증 유발점은. 근데 이제 통증 유발점은 옛날에는 그냥 근섬유에만 생긴다고 하도 이제 근육 우리나라에 근육이 들어온 게 이제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근육이. 그래서 근육 공부를 그렇게 그전에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88년 이후에 근육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근막이 들어와서 이제 일반화가 됐는데, 이 근육은 이 근섬유에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근육 다발이죠. 근육 다발에 국수다발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체절 형태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사다리꼴 방향으로. 이게 이제 첫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골격근의 가로무늬근, 가로무늬근육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 까맣게 양쪽 가에서 뭐가 싸고 있어요? 근섬유 막이 쌓고 있죠. 이제 막이 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촘촘하게 보면 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들 교재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칼라로 이제 뽑아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게 지금 통증 유발점이에요. 근데 이 통증 유발점은 첫 시간에 제가 플레이트,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 플레이트에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익상근, 반익상근 이야기할 때 익상근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트가 이게 산재돼 있어서 그 통증 유발점도 여러분들에게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익상근 같은 경우에는 센터 쪽에가 있어서 한 군데 모여져 있고, 그래서 구심이 잘 되고, 자, 여기 보면, 자, 막이 이렇게 있으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무늬 근육이에요. 체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까만 이유가 어때요? 촘촘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총 길이는 같아요. 총 길이는 같은데 균등하게 지금 보면은 정상인 근육의 섬유는 어떤 것만 정상이고 요거 하나만 정상이에요. 이거 여기 보면은 자, 인접한 곳에 통증 유발점이 자 없는 것들. 지금 이것도 인접하게 있고 자체에 있고 인접하게 있고 자 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자, 여기도 여기 붙어 있고 여기도 여기 붙어 있고 그러죠. 그러면 이 통증 유발점이 붙어 있는 곳은 자 어떻게 되는가? 통증 유발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집중돼서 이렇게 가는 걸 볼 거예요.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그죠? 자, 이게 지금 통증 유발점인데, 자, 우리가 단일 근육에서도 보게 되면은 통증 유발점을 기준으로 통증 유발점은 이게 숏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섬유에서.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 늘어나 있죠? 롱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통증 유발점을 볼 때 정밀한 침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실 때는 자, 여기를 먼저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결이한 풀기를 할 때도 우리가 가로 방향, 동방향 풀기를 할 때도 이 트리거 포인트를 잡아서 어때요? 이완시켜주는 기법들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풀어주려고 그러면 자, 이 하나하나를 푸는 것, 이렇게 푸는 것은 세로 방향이에요. 종방향. 근육에 가는 방향의 종방향. 그렇지만 근육에 가는 방향이 가로 방향이라고 행방향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방향이죠. 근육을 먼저 풀어줄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인근에 있는 것들하고 이렇게 다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거를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에 무스가 묻어가지고 딱딱하게 붙어 있으면 이걸 비벼서 풀어주죠. 네. 비벼서 풀어주는 것처럼 먼저 가로 방향 분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걸 이제 가로 방향 분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로 방향으로 이걸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방향 분리라는 것은 이거, 세로 방향 분리라는 것은 자 이거. 그래서 근육 관리를 할 때 기본 원칙이 뭔가니 가로 방향 분리가 1번입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미장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무스 잔뜩 뿌려가지고 가면은 물 뿌려서 비벼주지 않고 그냥 빗질하면 어때요? 아프죠? 그렇지만 저희가 비벼가지고 나서 빗질하면 어때요? 다 풀리고 난 다음에 풀어지죠? 그 똑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섬유들끼리 서로 눌러붙어 있는 거를 가로 방향으로 먼저 분리를 시켜주고 나서 세로 방향으로 분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통증 유발점은 왜 생기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통증 유발점을 조건이 있어요. 조건. 통증 유발점 중에서도 가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복 TP도 있고 위성 TP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활성 TP도 있고 막 여러 가지 TP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로 우리가 TP라고 하려면 조건을 갖춰야 돼. 조건을. 그 조건이 뭐니? 자, 이거 세 개, 네 개를 이야기해요. 자, TP라는 것은 일단 타우트 밴드가 만져져야 돼요. 타우트 밴드라는 것은 만졌을 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여러 가닥의 근섬유가 있는데 만져봤을 때 그 중간에 띠가 있죠. 그게 만져져야 오리지널 타우트 밴드라고. 타우트 밴드가 만져져야 TP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핑 사인이 있어야 돼요. 점핑 사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 국소 연축 반응, 자, 로컬 트위치 리스폰스 이거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조금 보셔도 되는데 점핑 사인은 아시열처럼 눌렀을 때 꿈틀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국소 연축 점핑 사인은 좀 더 먼 의미고 멀리 가는 의미고 국소 연축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로컬이라고 붙어 있죠. 그 자리 자체가 꿈틀하게.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아시아 형태처럼 우리가 TP 누르면은 깜짝 놀리죠. 이런 느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리포트 페인이라는 것은 전이통을 이야기해요. 전이통. 이제 이거를 전이통이라고 표현하면 돼. 원래는 리포트 페인은 연관통이에요. 연관통. 우리가 멀리 퍼지는 통증은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연관통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전이통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방사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통증들은 다 멀리 퍼져요. 멀리. 이렇게. 그래서 리포트 페인은 이건 어린이나 이 연관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전이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내장기 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방사통이라는 것은 내장기에서도 체성 영역으로 통증이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성 소마토 비세랄이라고 그래서 체성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장기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다음 비세롤 소마틱이라고 해서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체성 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간의 통증이 오래되면 등짝 쪽에 통증이 나죠. 췌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증이 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하고 체성하고의 관계. 체성이라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 체자, 우리 근육하고의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하고의 관계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자, 그럴 때 이제 쓰여지는 게 우리가 이제 전이통이라고 하고, 이 방사통이라는 것은, 방사통은 신경에서 주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방사통은 원래 이제 어원이 레디큘로패시라고 그래서 신경하고 관련된 통증들을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임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 근육은 뭐예요? 근육에 의한 연관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통은 뭐예요? 신경에 의한 방사통. 그럼 뭐가 있죠? 이상근에 의한 신경의 눌림으로 인해서 오는, 자골신경 눌림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 그 다음에 디스크에 의해서 손에 저린 통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해요. 방사통. 그렇지만 전이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극하근에 의해서 엄지손가락에 오는 통증. 그죠? TP 때문에 오는 통증들이 있죠. 책에 보면 빨갛게 그려져가지고. 대흉근의 통증이 약간 어디 여기하고 이쪽에 통증 오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연관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연관통은, 보세요. 자,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이 우리가 오리지널 연관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TP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가짜. 그래서 뭐
방통점, 잠복 방통점 이렇게 이제 막 표현이 되어 있어요. 책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인상에서 아시언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언 것이 이런 트리거 포인트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트리거 포인트는 어떨 때 잘 생기는가? 어떨 때 생기는가? 네. 어떨 때 생기는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관이 오버유즈, 이거 과사용. 과사용. 과사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과사용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한정된 공간 속에서 직업병처럼 계속 한 가지 동작만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선수들이 잘못 습관을 들여서 계속 안 좋은 자세로 계속 골프 선수들이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은 과사용이 되죠. 이제 그런 경우를 과사용, 오버유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버 스트레칭은 뭔가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스트레칭 당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애가 강아지를 끌고 요즘 애완동물 끌고 산책하러 갔는데 애완동물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또는 어디 이쁜 암놈을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갑자기 뒤에서 확 도망가 버렸어. 근데 줄 놓치기 싫어가지고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근육이 오버 스티칭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오버 스티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버로드라는 것은 과부하예요. 과부하. 과부하는 이제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는 가장 이제 쉽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검은 비닐봉다리 안에가 요만한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승용대 보고 조금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아주 가벼운 뭐 음료수나 조금만 하나 들어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확 들었는데 그게 어때요? 금덩어리인 거야. 납덩어리인 거야. 엄청나게 무겁죠. 그러면 시각적인 정보로는 작으니까 쉽게 그냥 들 줄 알고 들었는데 실제 무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뭐가 되고 과부하가 걸리죠. 네,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기 몸무게를 이용을 해서 운동을 고객에게 시켜요. 회원들에게 시키는데 몸무게는 많이 나가고 근육은 볼륨은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과부하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정렬. 비정렬, 즉 얼라이먼트를 제대로 맞춰놓지 않고 요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운동시키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많이 생겨요. 자, 이 보면 통증 유발점은 체열 진단기로 병원에서 딱 찍어보면 그 부위가 어떻게 되나요? 파랗게 나타나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파랗게 그 부위가 파랗게 인근이 파랗게 나타나요. 그러면 동맥이 있다면 궁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트리거 포인트는 일단 뭐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죠? 셜락인 거예요. 셜락. 자, 그러면 우리가 책에서 보면 자, 긴장성 발동 TP도 있고 이완성 TP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간트 TP예요. 즉 뭐예요? 큰 근육, 대흉근의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대흉근의 입장에서 라운드 숄더 입장에서 보면은 자, 라운드 숄더 입장에서 보면 등이 이렇게 폈죠. 그럼 앞쪽이 숄락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겠죠. 뒤쪽에는 롱락이죠. 뒤쪽에 있는 능형근이 이완성이에요. 즉 줄다리기 할 때 즉 지지 않으려고 앞쪽에서 너무 강하니까 계속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능형근이 늘어나면서 즉 이센트릭으로 늘어나면서 액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센트릭이 아니고 컨센트릭은 구심성이고 이센트릭은 뭐예요? 이완성이죠. 지면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이기면서 즉 관절하고 관절 사이가 기시하고 정지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짧아지는 거고 TP가 생긴 거고 뒤에는 기시하고 정지 사이가 멀어지면서 버티려고 계속 수축하는 거고 그게 이완성하고 긴장성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얘를 풀어줘야 되죠. 풀어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어디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자, 단일 근육학에서 보면 긴장성이든 이완성이든 TP는 일단 잡아야 돼. 맞죠? 그렇지만 체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긴장성하고 이완성, 즉 셜락하고 롱락 중에서 어디를 먼저 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셜락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셜락을 잡고 나중에 뒤에 있는 롱락을 잡아야 돼요. 롱락에 있는 TP를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TP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TP라는 것은 자, 본 TP가 이렇게 주 TP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도시하고 똑같아요. 대전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어디 노안도 조금만 시가 생겼다 치고 그 다음에 또 파남 쪽에 시가 생겼다 치고 그 다음에 쭉 어디요? 저쪽 세종 쪽에도 시가 생기죠.
이게 과부하가 생기니까 위성도시가 하나씩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막 전철 같은 게 막 큰 거 막 쫙까지 멀리 막 양주 쪽까지 막 가고 그러잖아요. 위성도시들이 생기죠. 자, 이게 기능을 제대로 과부하가 걸려서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주변에 있는 발통점이 생겨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니? 책에 보면 1차 발통점, 2차 발통점 그렇게 이야기해요. 책에 보면. 그래서 이게 1차죠. 이건 어디로 다 2차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잠복,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가고 그 다음에 잠복 발동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TP를 잡아줄 때 얘네들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주는 거 아니? 제대로 된 놈을 하나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럼 뭘 잡아야 되죠? 주 TP가 있거든요. 주 TP를 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누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객이 아프단 대로 쫓아다니면서 관리해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네. 고객이 아프단 대로 쫓아다니죠. 자, 예를 들면 발목에 문제가 있어요. 앵클이 발목이 삐어가지고 비골근 쪽이 바깥쪽으로 삐어서 약해졌어. 자, 이완성 TP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발목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안쪽이 뜨면서 정경골근이라는 이런 쪽이 많이 짧아지죠. 자, 이완성 TP라고 TP가 있다고 해서 발목의 바깥쪽만 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발바닥을 맞춰줘야 되죠. 네. 종아리 입장에서 보면은 전후 밸런스로 보면은 비복근의 내축도가 짧아져 있어요. 네. 그리고 비골근은 이완되어 있죠. 네. 어디가 아파요? 그때 에리가 아픈 것은 바깥쪽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만 계속 관리해요. 근데 그걸 오래 놔두잖아요. 그럼 어느 쪽을 많이 쓰죠? 당연히 왼쪽 많이 쓰죠. 네, 왼쪽 당연히 많이 써요. 밸런스를 룩으로 잡죠. 왼쪽이 중둔근으로 잡죠. 오른쪽 중둔근으로 안 잡죠. 네, 안 잡아요. 그럼 펠빅이 틀어지면 인해서 왼쪽에 있는 중둔근이 어떻게 되죠? 과부하가 걸리죠. 이게 바로 1차, 2차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체형이 이렇게 틀어지죠. 그러면 발목은 치료해서 나아버려. 아픈지도 몰라. 오래되면 아픈지 몰라요. 특별히 다치지 않는 이상.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중둔근 쪽이 아프다고 하면 여기 치고 다녀. 이게 바로 2차예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줘야 되죠? 자, 발목의 웨이트 베어링, 전문용어로 발목이 디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조건이냐면 만성이 되면 될수록 이미 이거 다 틀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멘탈까지. 대뇌에서 운동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손해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위치 정보까지 어떻게 돼요? 다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다니던 사람이, 애기들이 공부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볼펜 쓰면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게 자기는 바른 줄 알아. 이미 눈의 높이도 다 양쪽이 밸런스가 틀어져 있는데. 그러면 뭘 만들어줘야 돼? 오래되면 될수록 이런 습관까지 여러분들이 다 바꿔줘야 돼요. 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자,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니? 로컬부터 하는 거예요. 로컬. 자, 그 로컬이 어디죠? 자, 지금 당장 고객이 불편해하는 게 로컬이에요. 그럼 그분이 엉덩이가 아파하면 발목은 놔두세요. 엉덩이를 먼저 관리를 하고 엉덩이를 관리해서 웨이트 베어링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디가 아플 것 같아요? 옛날에 아파서 발목이 다시 아파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고객 입장에서는 달라요. 고객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엉덩이 관리하러 왔더니 엉덩이는 나았는데 옛날에 아프고 발목이 다시 아프다. 고객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미리서. 엉덩이 근육을 관리해서 골반을 맞춰놓으면 오른쪽 다리가 다시 디뎌지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아픕니다. 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측의 발목을 다시 관리를 합시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게 오래되면 골격에 문제가 와요. 당연히 골격에 문제가 오죠. 바깥쪽으로 계속 딛고 나면 어때요? 무릎의 정렬, 큐각도 틀어지고 발목에 문제도 생기게 되고 발목을 오른쪽으로 딛지 않으면 이제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와요.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오면은 뭐가 움직여요? 반월판이 슬라이딩이 안 일어나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강하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뭐예요? 얼라이먼트 엄청나게 요가 쪽에서 많이 써먹었잖아요. 에스테틱도 그렇고. 인체를 알면 얼라이먼트는 자동으로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얼라이먼트를 잡아주는 게 목적이에요. 지구는 23.5도 틀어져 있는 게 이게 지구의 얼라이먼트인 거예요. 지구를 이렇게 들다 놓으면 우리 기준에 맞춰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난리 나요. 봄, 여름, 가을도 하나도 없어요.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밀물선물도 있고 태양하고 달이 돌면서 우리의 자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제발 내 기준에서 보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모든 고객이 다 좋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서 봐주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TP 잡는 순서 가르쳐 드렸어요. 자, 몸에서 쏠락하고 롱락이 있으면 무조건 쏠락이 1번이다. 자, 이완성 발동점하고 긴장성 발동점이 있으면 누가 1번이다? 자, 긴장성 발동점이 1번이다. GTP하고 즉 1차 TP하고 2차 TP 있다 그러면 누가 1번이다? 2차 TP가 1번이다. 내가 이것도 잘 모르겠다고 공부를 안 해서 고객이 아파하는 것을 먼저 관리하는 게 1번이다. 그러려고 그러면 뭘? 히스토리를 들어봐야죠. 그분이 발목이 삐어서 엉덩이가 아픈지.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그걸 보여요. 아는 만큼. 공부를 안 하고 하면 안 보여요. 제일 위험한 게 뭔가니? 루틴. 제발 루틴은 하지 마세요. 저하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루틴이라는 건 없어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공부했다는 사람이 디스크를 어떻게 운동시켜요? 전방변이 있으면 어떻게 운동시켜요? 4, 5번이 나간 거하고 3, 4번이 앞으로 밀린 거하고 틀리죠. 왜? 뒤에서 이 축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무릎, 사진도 한 장도 안 버려주고 무릎 어떻게 달려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최소한 그래서 고객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상담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자꾸 적으세요. 적으셔야 돼요. A4 용지 놓고 누구 고객 왔으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뭔가. 상담 시간이 없으면 그냥 관리하세요. 하던데요.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뭐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고 내일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트레이너를 마찬가지.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스쿼트 다 같은 스쿼트 하세요. 모다리, X다리 다르고 완전히 스쿼트 다르고 그 다음에 인버전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 밸런스 발, 전에 제가 밸런스 발 얘기했죠. 파워발, 밸런스 발에서 밸런스 발 쪽에다가 축을 두고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다 다르다. 그 외의 것들, 뭐 엣지를 바닥에다 놓고 안쪽에다 바꿨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인체를 알고 나면 이제 상술의 문제죠. 인체를 알면 상술의 문제예요. 에스테틱 원장님들이 피부를 알고 나면 뭘 팔아요? 기능성 제품들을 덧대서 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사업하기 위한. 근데 사업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깔창 하나를 팔더라도 제대로 알고 팔아야지. 그렇죠. 네. 파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대신 제대로 알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TP는 옛날에는 근육근막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TP는 절대 근육근막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TP는 근육, 건, 골막. 그래서 책에 보면 골막성 TP 이렇게 나와요. 골막성 TP.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라고 했어요? 거의발이라고 했죠. 골막성 TP. 그 다음에 인대. 그 다음에 피부에도 나와요. 저처럼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피부 째고 나면 어때요? 다 뭉쳐있죠. 얘네들 맨 뜯어도 시간 나면 아파요 또. 그럼 또 뜯어야 돼요. 감각도 찌릿찌릿하고. 잘못 만지면 여기까지 찌릿찌릿하고. 계속 이완시켜요. 상처 흔적에도 TP가 있어요. 근막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절의 낭에도 있어요. 관절낭이라는 것은 꽃감같이 생겼어요. 꽃감같이. 꽃감같이 생겨져 있는데 그 주변에 근육이 가서 달라붙어 있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해부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슬관절근, 제니어티클라고 슬관절근 같은 경우에도 기시가 뒷대고 정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관절낭이라고 그랬죠?
무릎이 플렉션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 근육이 짧다는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겉에 있는 중간관근하고 유착이 돼 있으면 그 근육이 혼자 플레이가 안 되죠. 네. 그럼 관절랑이 어때요? 잘 못 움직여요. 햄스트링도 어디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햄스트링이 아니고 비복근도 한 파트는 안으로 들어가서 후관절랑이 그쪽에 붙어 있어요.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도. 그러면 기가 막히죠. 잘 생각해보세요. 앞쪽에서는 관절랑근이 얘가 잡아주고 혈관절이 잡아주고 뒤쪽에서 누가요? 비복근이 잡아주죠. 전부에서 관절랑을 잡았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관절랑이 풍선처럼 빵빵해졌다 줄어들었다는 하질 않아. 그러면 기능이 어떻게 돼? 쭈글쭈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관절랑에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활막하고 섬유막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활막은 혈관성막, 섬유막은 신경이성막. 신경이성막은 내 관절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가 정보를 뇌에다 전달하는 거고 활막은 뭐예요? 그 안에 수기온을 갖다 넣어주는 거지. 관절랑 안에 전맥낭을 만들어주는 활액을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쭈글쭈글해져 있으면 셜락이 되게 되면 그 안에 혈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바로 관절랑이 안 맺히고 웨이트예요. 우리 뭐예요? 우리 체중이 중력선상에서 디디면서 관절랑에 저자연골에 쿠션을 해주면서 그 관절랑 안에는 아까 활액이 있다고 그랬죠. 그 활액에는 영양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다연골에도 영양을 공급해주고 관절랑에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에너지 빡빡하게 살아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뒤꿈치를 얼마나 잘 딛고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네. 뒤꿈치를 정확하게 딱 짚고 얼마만큼 좋은 걸음자. 그래서 O다리 X다리가 되게 되면 뒤꿈치가 정확하게 못 딛죠. 네. 뒤꿈치를 못 딛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되게 되면 안에 관절랑이 어떻게 되느냐 찌그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에스테틱에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이해만 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자, 이해해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거 알아갖고 못 할 거예요. 거기 가서 설명할 거예요. 어디 강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보고 평가를 하죠? 엎드려서 고개를 관리할 때 발목 뒤꿈치가 어디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가? 엎드려서 침대 밖으로 저거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쉽게 말해서 자, 무릎 꿇고 앉으라고 이렇게 앉은 사람들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앉은 사람 거의 없어. 이렇게 앉은 사람만. 이건 뭐 오답이에요. 어디가 짧죠? 비복근의 안쪽이 짧아요. 비복근의 안쪽이 짧으면은 뒤꿈치가 이렇게 있으면 뒤꿈치 가로로 아킬레스건에 주름이 있죠. 이 주름이 어떻게 되나요? 사선박으로 틀어져 있어요. 사선박으로 틀어져 있으면 높은 쪽이 뭐예요? 그러면 높은 쪽이 짧다는 거지, 그죠? 네. 즉 뒤꿈치가 안쪽으로 한 방향으로 돌아간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셜락이죠. 뒤꿈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어디가 있죠? 안쪽이 짧은 쉬어. 그러면 좌우 밸런스는 누가 틀어진 거예요? 비복근의 내축도 하고 외축도는 안쪽이 짧은 거예요. 그럴 때 어디를 먼저 관리할 건가? 안쪽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그 이론을 들으면 집에 가서 그런 걸 생각을 하죠. 인체를 바라보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는가 보고 다 병원에서 할머니들이 걸어갈 때 TKR 수술하고 나면 다 주특징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걸어가죠. 바깥쪽으로 다 벌리잖아요. 파텔라가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무릎을 앞으로 미세요 그래 미세요. 무릎을 미라고 그래도 수술하고 나면 어떻게 한번 이러고 가세요. 다 이러고 가. 무릎을 밀면 각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죠. 무릎을 앞으로 밀어 그래야 되는데 걸어가지고 다 발끝이 무릎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 이게 다 뻣뻣해. 그럼 결국 뭐예요? 무릎이 구부러지면은 고관절하고 발목 복숭아뼈하고가 일직선상이 돼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걸어다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저기 그 직종에 맞게끔 응용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보면 아 이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예상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TP
최소한 TP에 대해서 이 정도는 조금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손색이 없어요. 나머지 생리학적인 것들은 더 감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 돼요. 근데 임상에서는 이 외의 것은 필요가 없어요. 모르겠다. 영양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마그네슘을 하나 좀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좀 더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별로 여러분들 관리하는데 그렇게 뭐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